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그리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떠드는 사람을 우리가 벽창호라고 합니다. 앞뒤가 막히고 나만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고집불통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정청래가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죽하면은 정청래를 멍청래라 이렇게 비유를 할까마는, 그래도 한 시절 좋은 때를 만나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경거망동은 기본이지요. 아주 천박한 말과 행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나 같은 쓰레기, 민주당의 쓰레기가 당 대표가 되네.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내 세상 만난 기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의 몸값을 좀 높여보자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망언이죠. 그 얘기를 잠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목처럼 이 말은 조희대 대법에게 할 말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했어야 할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청래를 멍청래라고 비하까지 하고 있습니까? 너희 좌빨들은 늘 하는 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 쪽도 아니야. 그런데 상대 쪽, 보수 쪽 사람들에게는 꼭 법을 들먹거립니다. 자기들은 법을 위반해 놓고 범죄인들이 법을 저질러 놓고 떳떳하면은 상대에게 수사를 받아라. 아는 말이 이 말밖에 없어서 이 말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답답하지요. 터진 입으로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말 한번 참 잘했다. 조희대가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도 나서지 못할 피고인 아니었었나. 감방 가는 걸 눈앞에 두고서도 피고인으로 당연히 재판을 받았어야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데 떳떳하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정청래가 했다고 한다면 온 국민들이 격려의 박수, 힘 있는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얘기를 주장하고 있으니 나 무식하다. 이것을 천하에 알리고 있는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온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 정청래 아니겠습니까? 정청래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12.3 비상계엄 때에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에도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의혹에는 참 빠른 입장을 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고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 이건 피아냥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조희대는 이례적으로 대선 후보 선거법 파기 환송과 함께 그에 따르는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에 불이 당겨졌다. 쇳불도 단김에 빼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리숙하고 미숙한 정청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그 말을 인정하면서 말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조희대 대법이 끝까지 사법 절차 그 규정을 따랐다고 한다면은 파악이 환송이 아니라 대법이 흔하진 않지만은 자판을 내리게 된다라면은 이재명의 목숨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껏 살려줬는데 그 결과 조희대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명이 끝났어야 할 그런 대통령 노릇인데 우리나라가 이 100여일 동안 짧은 기간에 나라가 국고가 거덜나면서 나라 망신,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파악이 환송을 시키고 고등법원에서는 선거 때에 공정한 선거를 기대한다 하면서 재판을 무기 연기시킨 것이 화근이 되긴 됐었지요. 이제 와서 파악이 환송이 되니 이것을 문제 삼는 정청래는 정말 한심한 자 아니겠습니까? 도둑놈도 이런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양심 없는 발언을 하지는 않지요. 멍청내는 그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다 하고 나니까 이 말을 이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썼을 뿐입니다. 요즘에 쌍놈 양반이 없겠습니다마는 쌍놈이 갓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나도 선비다 양반이다 떠들어 본들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모습을 정청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감방을 가거나 재판을 받을 때에도 3심까지는 무죄 추정이다. 어디서 듣긴 들었는지 3심까지는 무죄 추정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판결은 그렇게 나왔지만 나는 양심상 무죄다. 이런 얘기를 다들 하고 있었던 것이 민주당 졸기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인면수심, 인간의 탈만 썼을 뿐 인간 말종들이 하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법을 들이대면서 미친 소동을 펼치고 있는가? 자연의 이치도 달도 차면은 보름달이 됐다가 금음달로 바뀌는 것이 자연 이치 아니겠습니까? 빈 머리에 지혜와 상식을 더 넣고 배워야 하지요. 문재인 때에 아주 가증과 간교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박수현이라고 있죠. 사기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주 능했던 박수현이가 멍청래를 거들면서 당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말하는 그 멘트가 눈뜨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박수현 하면은 아부 아첨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당 대표의 말을 거의 비슷하게 복사판으로 그대로 받아서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다. 비상계엄 때에도 서부지법 폭동 때에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희대의 입이 오늘은 왜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조의 비난을 퍼부었고 끝말에 있어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현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박수현이가 재판의 제자도 아는 사람입니까? 법을 아는 사람입니까? 정청래는 무식하다 해서 제껴놓고, 저는 여기에 있어서 지기현과 조희대 대법원장,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 운운하는 박수현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소로운 얘기죠. 아니, 우리법연구회, 국제법 인권연구회, 그들은 올바른 수사라고 올바른 재판을 해왔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당치 않은, 정상적으로 사법 정도를 걷고 있는 판사는 극히 잘못된 판사다.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박수현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좀 저질스러운 표현이지만은, 거친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당신은 돌대가리다,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똥 오줌을 못 가리는 것은 정청래라 하더라도 당 대변인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려보죠. 조희대 대법이 비상계엄 사태와 서부지법 사건에 대해서 왜 침묵을 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데, 이런 모자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행사하는 가운데 하나가 계엄 선포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법부가 법적 문제가 되기도 전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발동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터진 입이라고, 제가 제목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면책 특권 아래 마구잡이로 떠들면 다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서부지법 사태도 마찬가지지요. 경찰과 검찰이 수사, 조사 과정을 다 거치고 법정으로 넘겨야만이 말을 하더라도 그때에 언급하는 것이 사법부 수장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도 각 재판이 1심, 2심, 3심이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재판은 누가 간섭을 하거나 참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가타부타 얘기를 한다? 재판에 간섭을 보인다라고 즉각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김명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지요. 민주당이 임성근 고법 판사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요리조리 꼼수를 펼치고 있었을 때 김명수가 박수치면서 동조하고 야합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겠다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그만두겠는가? 절대 사표 못 받아, 이 얘기를 김명수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조희대가 김명수처럼 민주당의 그 싸구려 지저분한 뒷거래를 받고 야합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엊그제 부승찬이가 어디 가서 양아치 같은 지라시 소식을 하나 듣고 와서 서영교가, 정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서영교가 그냥 상임위에서 그냥 거품을 물고 떠들지 않았었습니까? 본인 자신이 확정된 사실도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그냥 면책특권 아래 의혹을 부풀려 가면서, 아니, 밥을 넷이서 먹었네, 한덕수랑 조희대가 밥을 먹었네, 로비를 했네, 이런 확정된 얘기도 아닌 것을 마구잡이로 떠들어서 의혹만 부풀려 놨었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 조희대가 밥을 먹었네, 로비를 받았네,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의 문제는 재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수장으로서는 말을 아껴야 하지만 이번 문제는 철저한 개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앞에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알려줬네. 이렇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현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죠.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김정수 옷값, 신발값, 한국은행 관봉공 띠 사건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됐었죠. 나라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 아니다. 현금 지불이다. 개인의 돈이다. 또 아니다. 개인 카드로 썼다. 그런데 탁현민과 박수현이가 서로 힘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웠고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김정숙에 관한 그 관봉권 문제도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겠지만은 이 탁현민과 박수현이가 권력의 그 끝자락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난도질을 해왔었습니까? 그 주역 중에 하나가 박수현 아닙니까? 공직자의 탈을 쓰면서도 이렇게 가증과 위선을 떨었던 자가 박수현입니다. 그런데 구린 것은 다 감추려고 하고 그때 일은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면서 지금 조희대 대법에 대해서 거취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기치는 데 관해서는 이재명을 능가할 정도로 대단히 가증스러운 인간이 박수현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조희대의 발언이 공적인가 사적인가부터 헷갈리는 수준의 민주당의 대표고 당 대변인이라고 한다면은 또라이들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김정은식의 발상으로 권력 서열 운운했었는데 의원 배지를 달면은 선출직이다. 내가 앞서고 있다. 권력 서열 위다. 이런 상위 개념으로 떠들고 있는 겁니까? 많은 국민들은 오늘도 왜 민주당이 조용히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떠들고 있나?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또라이 짓을 해야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그 또라이 집단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초들, 우리 힘없는 국민들은 이재명과 민주 또라이들의 못난 짓을 그냥 말없이 지켜만 봐야 하고 있을까? 또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가? 이렇게 자조 섞인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